안녕하세요. 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주상골 골절, 주상골의 골절.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것도 역시 요 JBJS라는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정리된 내용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발 엑스레이인데요. 발이 있으면 이게 발의 뒤꿈치 쪽이고 발목이고 이것이 이제 발가락인데 그 중간보다 약간 뒤쪽에 이렇게 생긴 뼈를 주상골이라 그럽니다. 주상골이라는 건 원래 배 모양이다. 배. 물에 떠다니는 배 있죠. 그 배 모양이다 그런데 하여튼 이름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걸 주상골이다. 그것이 이 발을 발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있고 발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이죠. 이렇게 옆으로. 그 옆으로 움직이는 활동에서 이 뼈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뼈를 다쳐서 주상골을 다쳐서 이쪽 관절이든지 이 밑에 관절이든지 하여튼 주상골이 다쳐서 그 주변에 관절염이 생기면 발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발에서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어느 뼈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어긋나지 않은 골절 그리고 뼈는 뼈가 이렇게 있는데 뼈 몸체는 별일 없고 귀퉁이가 좀 떨어진 골절 이런 데 조금 뼈가 조각이 났다든지 이런 거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뼈가 이렇게 뚝 부러져서 어긋났다. 서로 조각이 어긋났다. 또 크다. 그런 경우에는 그 뼈를 맞춰야 되고 금속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교통사고 등 큰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됩니다. 갑자기 다치는 거는 웬만큼 세게 해서 저 뼈가 잘 안 다치는데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서 다칩니다. 차가 점차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에어백도 여러 가지가 여러 개 위에서도 나오고 옆에서도 나오고 해서 신체의 중요한 부분 머리, 목, 몸통 이런 데는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발은 그대로 충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왜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크게 다쳤는데 정신도 멀쩡하고 생명이 지장이 없는데 다리 있는데 크게 다쳤죠. 이제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다치는 경우가 교통사고에서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안전 기술로는.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이제 다치고 나면은 가령 타이거 우즈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 내장 이런 데 큰 내장기가 이상이 있나 이거부터 검사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이 조금 다친 거는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주상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상골인데 위에도 다른 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고 관절인데 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다른 뼈들이 있어요. 여기도 연골이 다 덮여 있습니다. 이 뼈에 혈관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다 덮어 싸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 부분은 혈액순환이 아주 나빠서 다치면 잘 낫지가 않는다. 그렇기도 하고 피로골절이 생기기도 쉽다.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강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큰 충격이 없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피로골절을 의심합니다. 가령 운동선수가 그 주상골 부위, 발의 중간보다 약간 뒤쪽에서 넓게 특히 뛸 적에 점프하고 이럴 적에 통증이 상당히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피로골절이라는 걸 의심합니다. 특히 그 중간 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피로골절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주상골하고 부주상골은 좀 다른 건데 이게 주상골이면 이 주상골 말고 그 귀퉁이 안쪽으로 작은 뼈가 하나 더 있는 거를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부주상골. 주상골과 부가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거는 원래 작은 조각이 있지 딱 다쳐서 조각이 생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상골 골절과 부주상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긋나지 않은 경우, 거의 어긋나지 않은 작은 조각
이런 것들은 그냥 기부스하고 다닌다. 이걸 적어 놓은 거고 그거보다 더 요게 주상골인데 이렇게 이제 그는 수술한 모양이고요. 그래서 뭐 별로 어긋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수술을 안 하겠죠. 그래서 피로골절도 물론 수술하지 않고 두기도 하는데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골절이 됐어요. 이제 그걸 갖다 기부스를 하든지 디디지 않게 해서 피로골절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그 환자가 그 피로골절이 될 만한 원인인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한참 하지 않으면 근력도 약해지고 또 뛰면은 다시 피로골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엘리트 운동선수는 피로골절이 생기더라도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저런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러면 피로골절이 잘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피로골절은 수술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주상골의 급성골절 크게 다쳐서 그런 경우도 그 맞춰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부서진 경우, 뼈가 너무 많이 부서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 관절하고 통째로 다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상골이 발을 옆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뭐 나이 많고 나는 이제 별로 쓸 일이 없다. 또 뭐 주변에 피부 손상, 살이 너무 많이 닫혀 있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걸 사실은 많이 안 따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담배 많이 피우면 수술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그걸 담배를 많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은 수술했는데 안 붙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괜히 수술해놓고 안 붙으면 더욱 곤란하니까 그래서 담배 많이 피는 거를 꼭 따지고 그럽니다. 또 당뇨병이 심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어긋난 골절 그런 거는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주상골은 뼈는 작은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잘 맞춰야 된다. 어긋난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